안녕하세요. 은빛시니어학교 학생 여러분. 이번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활동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봄날 당신과 함께한 봄날이라는 주제로 활동을 하는데요. 지난주에 활동을 한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. 좀 감동받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. 먼저 문현숙 어르신, 그 변화를 마주하는 그 시기에 아버님께서 굉장히 이제 편찮으셨다고 이제 사연을 쓰셨는데요. 그 후에 성령 체험하셨다는 그 내용에서 제가 굉장히 감격했습니다. 그리고 또 1974년 남편분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셔서 홀로 내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그 막막함을 느낀 학생분이 또 계세요. 이름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사연을 보고 또 굉장히 뭉클했는데요. 또 주 안에서 넉넉히 이겨내시는 강건하게 또 삶을 살아내시는 그 글을 보고서 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. 김정숙 학생분은요. 기도문을 또 작성하는 그런 활동을 하셔서 인상적이었고요. 또 사연 중에 건강에 대한 변화를 느끼신 분이 또 있으셨어요. 그래서 암투병, 자가면역질환, 그 속에서 또 주님을 만나신 그 분들 너무 또 감격했고요. 또 마지막으로 양가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또 손주들 탄생으로 변화를 맛보아서 그 사연을 적으신 또 학생분이 계셨습니다. 이렇듯 우리가 고통이라는 또 행복이라는 변화 앞에 여러분들의 내적 또 영혼의 성장이 있는 것 같아서 이 활동을 하면서 그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. 이번 주도 봄날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면서 인생을 또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깊이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제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활동지를 살펴보면요. 이 파일에서 당신과 함께한 봄날을 꺼내주세요. 그리고 이 활동에 또 그 다음 편지지, 편지 봉투를 다 준비해 주시고요. 오늘 또 키트에서는 색연필이 필요합니다. 색연필과 키트에 넣지 않았지만 가정에서 볼펜을 준비해 주시고요. 또 가위와 풀을 지금 준비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는 다음 진행을 또 하고 있겠습니다. 먼저 행복한 봄날의 추억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까요? 봄냄과 함께 기억나는 추억,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, 어떤 사람, 어떤 환경이, 어떤 시절에 내가 떠올려지시는지 한번 눈을 감고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17살 때 모습이 떠오릅니다. 그때 봄날에 벚꽃이 또 날리면서 온 세상이 환하게 비춰졌던 그 시점을 좀 떠올려 보면서 한번 그 시절 추억과 똑같지는 않지만 최대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. 저는
꽃을 그리기 앞서 길이 떠올랐어요. 행복한 봄날의 추억을 떠올려 보면서 이 길 위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저의 그런 뒷모습이 떠오르네요. 그때가 고등학교 입학을 이제 할 때인데요. 버스를 타고 1시간가량 걸어서 그렇게 멀리 학교를 다녀보기는 처음이었어요. 네, 교복을 입은 모습을 그려야 하는데 저는 그냥 평상복을 입고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림은 잘 그리실 필요는 없고요. 그냥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상상해서 그 느낌을 표현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. 지금은 사람들 속에 굉장히 많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저는 살고 있어요. 그런데 이때는 새로운 세계의 시작점이었거든요. 그래서 새 친구들,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참 기대되고 설레었던 그런 시작을 봄에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. 그림은 항상 잘 그릴 필요 없이요.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그려주시는 게 더욱 좋아요. 저는 길 위에 가로수를 표현을 해볼게요. 원근감을 주려고 크기를 점점 작게 그려봤어요. 나무가 참 많이 그려지게 되었는데요. 이 시절의 저의 마음은 혼자 활동을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추억을 또 삶을 나누고 싶은 또 격려받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했어요. 그래서 나무를 많이 그리신 분들의 특징 중에 공동체적인 삶을 원하시는 사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. 저는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여러 사람들 속에서 응원받고 지지받고 또 함께 즐거운 삶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했기 때문에 그 시절을 떠올려 보니까 이렇게 나무를 많이 그리지 않았나 싶어요. 그래서 이 나무는 자아의 상징인데요. 여기서 제가 그린 나무는 아무래도 이제 저를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. 왜냐하면 혼자 뭔가에 도전을 하는 게 좀 두렵기도 했고 또 두려움은 좀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두려움 너머에는 설렘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. 왜 봄날 하니까 이 모습이 떠오르는지 저도 저를 만나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.
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내가 왜 이 시절 이 느낌이 떠오르지?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또 고향의 나무를 그리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? 고향에서 봤던 또 꽃을 그리시는 분들도 있겠고요. 저는 색을 다 칠하고 있는데요. 색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고 좀 힘들어서 간략하게 그리고 싶은 분들은 내 체력에 맞추어서 간단하게 형태로만 표현하셔도 되고요. 그림에는 정답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내 마음에서 그려지는 대로 표현을 해보시는 거예요. 전 길도 한번 색칠을 살짝 해보겠습니다. 그림에서 길이 등장하는 경우는 지난 5회기 때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. 새로운 인생길 이런 상징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길을 자꾸 그리시는 분들은 뭔가 도전하고 또 삶을 살아내는 그런 과업, 인생의 그런 도전 의식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시는 경우는 이렇게 길을 좀 자주 자유롭게 이제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자, 저는 꽃을 그냥 이렇게 좀 날리는 꽃잎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. 저의 그림에는 항상 이렇게 빛이 등장합니다. 그림에서 빛을 많이 표현하시는 분들은요, 좀 밝은 것을 좋아하시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감, 그런 밝음, 이런 표현의 상징이 또 이렇게 노란색 빛의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뒷모습을 표현했는데 봄날의 추억이지만 좀 많이 격려가 필요한 상태였던 그 과거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. 자, 완성되었습니다. 간단히 표현했어요. 저는 어린 시절로 이렇게 퇴행을 했는데 그림으로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볼 만해요. 그래서 이 시절에 느꼈던 것들을 다시 인생을 정리할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. 이번에는 여기 편지지를 꺼내 볼 거예요. 그래서 봄날에 떠올리는 사람이 있나요? 저는 그 17살의 과거로 좀 돌아가서 이 시절에 도전하기에 많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격려를 해주셨던 인생의 첫 멘토, 1학년 때,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신 박태정 선생님을 떠올려 보았습니다.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제 활동을 할 거예요. 근데 편지를 쓰기에 앞서 그 생각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편지지도 저희가 이제 좀 가위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편지 봉투와 편지지가 잘 완성되었고요. 제 사이즈가 잘 맞는지 확인도 했습니다.
자, 이제는 참 고마운 당신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. 일단 그 당신이 누군지 다 떠올리셨죠? 그러면 조심스럽게 그분의 이름을 쓰면서 이 편지를 직접 주실 수도 있고, 부끄러워서 혹은 또 먼저 하늘에 가셔서 전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감사함, 내 마음속에 있는 감동과 그 행복을 꺼내어 비춰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인생의 깊은 감사의 묵상이 되고,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내면을 더 깊이 있게 성장하게 안내해 줄 활동 같아서 이 시간에 자유롭게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. 저는 박태정 선생님이란 분이 저의 첫 번째 멘토이시자 또 다른 사회의 부모님이세요.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받고 또 부모님께서 저희를 잘 키워주셨다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진로를 선택하고 또 도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박태정 선생님의 영향력이 저를 지금의 삶으로 안내해 주었거든요. 그래서 무엇이 고마운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마음에 있는 것을 잘 담아서 잘 써보았습니다. 이 마음을 전하면서 저는 처음 추억이 선생님의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제가 17살 때 봤던 그 장면이 또 떠올랐어요. 저는 그때 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. 왜냐하면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고척교회에서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저녁 6시쯤 집에 들어오곤 했거든요. 어린 시절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지냈는데 중학생이 되고 하나님을 놓치고 교회에 나가지 못했어요. 그런데 17살 때 미션 스쿨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뭔가 기도해주고 또 케어해주는 그 모습이 전 정말 충격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그 선생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연들을, 그 마음을, 감사의 마음을 여기에 이제 다 담아 보았어요. 여러분도 어떤 사연이 또 있으실까요? 제가 그 은빛시니학교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귀중한 그 사연들을 잘 읽어보고 또 소개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따뜻한 감동을 다음 시간에 더 많이 나누면서 더 감동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이것을 용기가 있다면 편지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대상분한테 드리셔도 좋겠고요. 이렇게 드리기 너무 쑥스럽다 하시면 사진을 찍어서 그냥 카톡으로 그냥 간편하게 보내시는 방법이 있겠고, 또 그냥 이제 자신만 간직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좀 추억 속에
잘 정리해놨다가 문집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의 활동은,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